2004년 1월 시칠리아의 작은 해안 마을 카르니아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집의 텔레비전이 갑자기 연기를 내며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주민들은 놀라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같은 집의 냉장고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전기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옆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탁기가 폭발하듯 불타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전화기였고 그 다음은 소파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마을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 건의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 심지어 벽지까지 저절로 불이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돌아서면 다른 곳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전기회사는 마을 전체의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 없이도 불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마을 주민 전체를 대피시켰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수백 명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팀을 구성해 원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카르니아는 시칠리아 북부 해안의 조용한 어촌 마을입니다. 인구는 200명 정도로 작습니다. 대부분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평화롭고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2004년 1월 이전까지는 말이죠. 화재는 특정 패턴 없이 무작위로 발생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일어났습니다. 맑은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불이 나는 물건도 다양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부터 휴대전화, 충전기 같은 작은 기기까지 모든 것이 타올랐습니다. 자동차의 전선이 녹아내리고 배선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차된 상태에서 말이죠. 가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대, 소파, 옷장이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벽지와 커튼도 저절로 타올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불의 위치였습니다. 대부분 전기 콘센트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의 중앙이나 엉뚱한 곳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발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불의 온도였습니다. 일반 화재보다 훨씬 뜨거웠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순식간에 녹고 금속까지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번지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국소적으로 강렬하게 타다가 저절로 꺼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투입했습니다. 전기기술자들이 먼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전기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배선, 변압기, 발전소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과부 하나 누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전기를 완전히 차단한 후에도 화재가 계속되었습니다. 전기가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조사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방화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CCTV를 확인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방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속제나 발화 장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한 사람이 저지르기 불가능했습니다. 지질학자들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하가스나 지열 활동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칠리아는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에트나 화산이 가까이 있죠. 하지만 카르니아 지역에는 특별한 지질 활동이 없었습니다. 가스 누출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전자기파를 측정했습니다. 혹시 강한 전자기장이 발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우 강한 전자기파는 금속을 가열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그런 원리로 작동하죠. 그들은 마을 곳곳에 센서를 설치하고 측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비정상적인 전자기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전자기파 측정 결과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마을의 특정 지점들에서 강한 전자기 펄스가 관측되었습니다. 주파수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화재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강한 전자기파는 금속 물체의 와류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류가 열을 발생시켜 주변 물질을 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선이나 회로가 있는 가전제품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자기파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연적으로 그런 강도의 전자기파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번개 정도가 가능하지만 카르니아에는 번개가 치지 않았습니다. 인공적인 원인일까요? 군사시설이나 레이더가 의심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칠리아에는 NATO 기지가 있습니다. 해군 레이더와 통신 시설들이 작동하고 있죠. 혹시 그것들이 마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요? 조사팀은 군 당국과 협력했습니다. 군사시설의 작동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시기와 일치하는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은 마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UFO 연구자들은 외계인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마을 주민 일부가 이상한 빛을 봤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4년 6월 이탈리아 민방위청이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전자기 현상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파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인공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실망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화재가 줄어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5년 초 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었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제 다시 심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개입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마을을 축복하고 악령을 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것이 악마의 짓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의식 후에도 화재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중반 이후 화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7월을 마지막으로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지하가스 이론의 변형입니다. 지하에서 메탄이나 다른 가연성 가스가 새어나왔고 정전기나 작은 불꽃으로 발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 탐지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피에조 전기 효과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암석이 압력을 받으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발화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진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는 자동 발화 물질입니다. 누군가 마을에 자동 발화하는 화학물질을 뿌렸다는 음모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보험 사기입니다. 주민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물건을 태웠다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보험 처리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다섯째는 집단 히스테리입니다. 첫 화재 후 주민들이 과민 반응했고 사소한 일도 미스터리 화재로 보고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들이 실제 화재를 확인해 줍니다. 여섯째는 비밀 무기 실험입니다. 군이나 정보기관이 새로운 전자기 무기를 테스트했다는 음모론입니다. 작은 마을을 실험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증거는 없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믿습니다. 일곱째는 초자연 현상입니다. 폴터가이스트나 악령의 활동이라는 설명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초자연적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2014년 10년이 지난 후 이탈리아 의회가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전자기 이상이 확인되었지만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현상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도, 브라질, 중국 등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자연발화 사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였고 짧은 기간 동안만 발생했습니다. 카르니아처럼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새로운 자연 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구물리학적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야자기장의 변화, 대기 전기 현상, 미세 지진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관측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현상이 재발하지 않으면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카르니아는 이제 조용합니다. 새로운 화재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사람들도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4년의 공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카르니아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지를 보여줍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화재 하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연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 막을 방법이 없는 무력감, 이것이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적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카르니아 주민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무너졌고 안정감이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물건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전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트라우마는 오래 지속됩니다. 화재가 멈춘 후에도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피해일지 모릅니다. 물질적 손실보다 심리적 상처가 더 깊었을 것입니다. 카르니아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미스터리입니다. 공식 조사는 종결되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자기 이상이라는 애매한 결론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아마 복잡할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전기 시스템, 특수한 지질 조건, 기상 이상, 인간의 실수 등이 겹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카르니아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전 세계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안전한가?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미지의 위험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카르니아에 보이지 않는 불은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집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전의 환상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르니아는 그 환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